이 30억짜리를 넘겨주면서 보증금하고 대출금은 아들 네가 안으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담부 정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노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담부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에 공지하기로는 NFT 가상자산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꼬마 빌딩 정의하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부담부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정의가요, 부담부,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나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부담이에요. 한자로 표기를 하면요. 이렇게 되죠? 부담이 붙은, 그죠? 부담이 붙은 정여죠. 서울에 꼬마 빌딩 시가로 한 30억 정도 되는 꼬마 빌딩이 있어요. 이거를, 자녀에게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꼬마 빌딩의 임대 보증금이요. 보증금이 5억이 있고, 담보 대출 받은 돈이 10억이 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가 한 명인 경우에 정리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일반 정리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꼬마 빌딩이 시가로는 30억인데, 정리를 할 때는 실거래 가격이 없잖아요. 그죠? 얼마를 주고 받는 게 아니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요, 기준 시가에 의합니다. 기준시가는 이걸 계산하면 토지는 공시시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건축물은 전국적 기준시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두 개를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얘기하는데 통상 거의 이게 실거래 가격보다는 좀 낮아요. 한 25억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올해 꼬마 빌딩이 많이 거래된 이유가 내년부터는 이 기준시가가 현실화돼요. 공시시가도 현실화돼서 많이 올라갈 거고 기준시가도 거의 사례 가격 실거래가액에 육박할 정도로 올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 꼬마 빌딩을 많이 정의를 했는데요. 뭐 내년에 부동산 값이 또 떨어지면 뭐 더 낮아질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꼬마 빌딩 현재 30억이면 기준시가로 따지면 한 25억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가 정리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는 5천만 원 자녀 공제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 10년간입니다. 5년 전에 아들한테 아파트 오피스텔 2억짜리를 사줬다. 그러면 이 공제 못 받습니다. 10년간에 걸쳐서 정의한 사실이 없으면 5천만 원을 빼면 24억 5천만 원이 되죠. 이 정의 가표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0억에서 30억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 정려 세월에다가 마이너스 10억에 30억 구간은 누진공제가 1.6억이란 말이에요. 1.6억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얼마 나오나요? 4, 5, 20, 4, 46, 9.8억에서 1.6억을 빼니까 8.2억 나오네요. 그죠? 8.2억. 8억 2천만 원의 정여세를 내야 됩니다. 만일에 이분이 자녀가 2명이다. 그래서 반반 나눠주려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볼까요? 이걸 예를 드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자녀가 많으니 유리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25억이잖아요. 25억을 반반 나누면 한 명당 12억 5천, 12억 5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녀 공제 5천을 받으면 여기 가시표준은 12억이 될 거고요. 여기도 12억이 되죠. 마찬가지로 10억에서 30억 구간이니까 40%입니다. 곱하기 40% 해서 마이너스 누진공제 1.6억을 빼주면 얼마 나오나요? 4억 8천 중 빼면은 3억 2천만 원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3억 2천. 둘 합해서 6억 4천이잖아요. 그죠? 여기 8.2억이죠. 무려 1.8억, 1억 8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자녀가 3명이면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녀가 혼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세금도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통으로 정리했을 때 이야기인데 이 아빠가 보니까
다른 재산도 물론 있는데 이 30억짜리를 넘겨주면서 보증금하고 대출금은 아들 네가 안으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담부 정여입니다. 부담부 정여는요, 상속정여세법, 상속정여세법 47조 3항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부담부 정여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정여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도 여기에 보증금이나 이런 담보대출 받은 이 채무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이걸 인수한 경우라도 그 채무액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히 수증자가 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거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마 빌딩을 자녀한테 넘길 때 이걸 붙여서 넘겨서 인수받고 한다 하더라도 이 채무액에 대해서 5억하고 10억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그 채무액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할 때 인수계약서를 쓰고 은행 가서 담보대출도 바꾸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도 명의를 다 바꾸고 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이후에 담보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상, 원리금 이자 상환을 수증자가 직접 이렇게 납부한 사실을 나중에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정여자에게 또 날라옵니다. 이 부담부 정여를 해놨기 때문에 적게 신고가 된 거잖아요. 정여액이. 그랬는데 그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걸 다 인수시켜 놓고 정여자, 아빠가 이걸 돈을 다 내줬더라. 이거 발각이 되면 나중에 10년 후에 무신고 가산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정 규정이 있거든요. 인수했다 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 정여받은 수정자가 담보대출 다 받고 보증금 예를 들어서 누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보증금 관계를 항상 직접 관리하고 한글 돼야 된다. 그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 잘못 적용해가지고 나중에 손해볼 수 있으니까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요렇게 규정이 이렇고, 요런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요 경우 정여세 먼저 한번 볼게요. 정여세는 이게 기준시가 25억인데, 그죠? 25억에서 보증금 5억, 그 다음에 담보대출 10억, 해서 15억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정여세 부분은 10억만 정여로 보는 거예요. 부담부 정여니까 부담을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여 10억이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켜보면 5천만 원 빼잖아요. 그죠? 공제? 그럼 9.5억 되죠. 9.5억이면은 10억 미만 구간이잖아요. 10억 미만 구간이니까 이게 30%란 말이에요. 30% 마이너스 6천만 원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2억 8,500에서 6천만 원 빼니까 2억 2,500만 원 나온다. 그죠? 여기 만약에 2명 자녀한테 한글로 나누면 아주 싸지죠. 여기 2억 2,500이 나왔는데 둘 나누면 5억씩 나누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공제 0.5를 빼면 4.5억 나오죠? 4.5억은 5억 미만 구간이니까 20%예요. 예. 20% 마이너스 이건 0.1, 1천만 원 공제를 한단 말이에요. 9천만 원에서 그러니까 8천만 원 나오죠. 8천만 원. 0.8. 그죠? 요 둘 합해고 0.8. 두 분 합하면 1.6이죠. 1.6억 나오니까 2억 2,500이 나오니까 또 6,500만 원 차이 나죠. 그죠? 자녀가 둘인 경우에 항상 유리하다. 한 명이 한 경우고요. 정여세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정여세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부담으로 가진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쉽게 생각하면은, 꼬마 빌딩이 30억이라도 여기에 보증금과 담보대출이 잡혀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거 10억짜리다.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 정여세 내주면 되지 않았냐가 아닙니다. 정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빌딩을 넘겨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채무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요만큼 이득을 본 거죠. 이걸 양도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양도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액이 얼마인가요? 이거죠. 15억이죠. 15억. 정여세는 10억은 정의를 한 거고, 15억은 양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액이 15억이 됩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죠? 지도원가를 알아야죠. 그럼 지도원가가 이 처음에 살 때, 꼬마 빌딩을 살 때 10년 전에 5억에 샀다고 가정할까요? 가정해 봅시다. 5억에 샀으면 양도가액 15억 빼기 5억을 하면 좋겠는데, 이거 전체 25억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15억만 지금 양도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취득가액도 전체 다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5억 곱하기 25분의 15를 해주는 거죠. 전체 25억분의 15억만 양도소득이니까 25분의 15를 곱합니다. 그러면 3억도 여기 3억이 되죠. 3억. 그래 해서 양도 차액이 12억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 계산을 항상 붙는 게 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년 됐죠. 그죠? 15년이 되면 30%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10년이 되었으니까 20%예요. 20%를 여기서 다시 또 20%를 공제를 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곱하기 0.8로 하면 되죠. 0.8로 하면 9.6억. 9.6억이 양도소득이 됩니다. 9.6억이 양도소득이 되는데, 이 양도소득에서는 기본공제 250만 원 있죠. 그럼 어느 양도소득을 빼줍니다. 9.6에서 마이너스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9억 5,750만 원에 9.575억, 9억 5,7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9억 5,750만 원의 과세 표준이 되는데, 그럼 여기다 세율을 어떻게 이제 세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율은 뭐냐? 양도소득세는요, 일반적인 부동산인 토지 건물의 경우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소득세와 분류해서 분류과세로 하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거든요. 다만 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 기준표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소득세율을 보면은 10억이 넘어가면은 45%로 가잖아요. 근데 5억에서 10억까지 42%예요. 42%. 곱하기 0.42. 마이너스 여기도 누진공제 있죠? 누진공제가 3,540만 원. 3,540만 원을 빼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9억 5,750만 원 곱하기 42% 하면은 3억 한 8, 9천 나오는데, 그다 3,540만 원 빼면 대략 한 얼마 나올까요? 3억 6,600, 3억 6,7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3억 6,7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은 항상 나중에 붙는 게 또 하나 있죠. 지방소득세가 또 10% 붙습니다. 그죠? 지방소득 붙어서 10%를 추가를 하면 결국 이건 4억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4억. 그러면 요거 이제 양도소득세는 정여자가 내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큰 차이는 없죠. 네. 자녀가 차이 나는 것은 정여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요 합하면 자녀가 한 명일 때는 정여세 통으로 했던 8.2억이 나왔는데, 그죠? 양도소득 부분은 여기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가 한 명일 때, 요 통으로 했을 때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부담부 정리를 할 때에는 자녀가 한 명이면 2억 2,500을 내고 여기에 또 4억을 내니까 총 6억 2,500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요 4억은 같은데 1.6이 아니고 5.6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정여자 양도소득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중에 이거 뭐 계산하는 거는 뭐 세무사 프로그램이 있어서 돈 액수만 집어넣으면 다르락 다 나옵니다. 간단한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부담부 정리를 할 때는 정여세와 양도소 두 개가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정여세는 보면은 1억 이하인 경우에는 10%고, 그죠? 1억 초과부터 5억까지는 20%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억 초과한 것부터 10억까지는 30%. 그죠?
다음에 10억부터 30억까지는 40%, 그 다음에 30억 이상은 50%로 가잖아요. 양도소득세가 나중에 종합소득세율로 갈 거니까, 이 종합소득세율은요, 5억에서 10억 사이, 그 다음에 10억 이상, 10억 초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42%인데 이건 4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이 넘어가면 40%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40% 넘어가려고 하면 35까지는 40%잖아요. 여기 정유세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유세 쪽으로 액수를 많이 하고, 정유를 많이 하고, 25억이면 정유는 한 20억 가까이 하고, 나머지 5억 정도면 양도소득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줄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10억 초과 되는 게 45%인데, 말이 45%지 곱하기 뭐가 있나요? 지방소득세 10%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45%가 49.5%가 된단 말이에요. 요건 46.4%가 되는 거고, 그죠? 82%에 46.2%가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억만 넘어가도 50%에 육박을 하니까 양도소득세는 가급적이면 한 3, 4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쪼갤 때 뭐 몇백억 되면은 뭐 큰 차이가 안 나겠죠. 근데 작을 때는 이 양도소득세는 가급적이면 10억 정도 이하에서 5억 정도로서 물리고 나머지는 정유세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절세 기법이죠. 뭐 다른 거 뭐 별 거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특히나 또 자녀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또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정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을 돌려보셔야 돼요. 요걸 몇 프로, 몇 프로. 여기 몇 프로 있는 이거는 임의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나 요거는 내가 안 보고 하고 요거는 그냥 양도로 가고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돌려서 절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부분이 남았죠. 우리나라 참 뭐 하나 하면 세금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취득세. 취득세는요, 여기에서 취득세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죠. 그냥 양도소 계산할 게 없으니까 정유세인 경우에는 4% 정유세 내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25억이면 25억에 대한 곱하기 4% 하면 정유세 취득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담부 정제인 경우에는 무상 부분과 정려받은, 그죠? 무상 정려됐잖아요. 그죠? 무상 부분과 유상 부분을 나눠서 별도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채 인수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무상은 정률 해서 온 부분은 4%예요. 왜 4%냐? 정률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원래 3.5%입니다. 3.5%인데 플러스 지방교육세가 0.3%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0.3%. 플러스 농어촌 특별세가 또 0.2%가 붙습니다. 그래서 4%가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여기에서 보면은 정유세는 10억이었고 양도소득세 대상은 15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정유세 10억 곱하기 4% 하면 돼요. 그럼 얼마인가요?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 유상은요, 15억이잖아요. 유상 15억은 유상 4.6%입니다. 이건 왜 4.6%냐? 취득세 4%, 예.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가 0.4%입니다. 들어와서 농특세 0.2%. 해서 4.6% 나오는 거예요. 15 곱하기 4.6% 하면 얼마인가요? 6,500만 원, 6,9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거 합해야죠. 그죠? 합하면 1억 900만 원. 네, 1억 900만 원이 취득세 전체 다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 안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지방교육, 농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자, 이 전체를 놓고 보면 꼬마빌 제일 비싼 경우에요. 세금이 꼬마 빌딩을 한 명의 자녀에게 통째로 넘깁니다. 그러면 세금이 8억 2천만 원 나오죠. 정유세, 그죠? 거기다가 취득세 나오죠. 합하면 9억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이게 통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통으로 넘어갈 때는 이 보증금과 담보 대출 받은 거는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통째로 넘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담부 정렬을 했을 경우를 볼까요? 부담부 정렬을 했을 경우에는 정유세, 자녀가 한 명인 경우를 보는 거예요. 2억 2,500.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계산을 해보니까,
3억, 한 4억 정도 나왔죠. 그죠? 4억. 합해서 6억 2,500이죠. 6억 2,500에서 1억 보태니까 7억 3천 나온다. 그죠? 7억 3천 나오고, 아까 여기서는 9억, 예, 여기서는 9억 3천 나왔잖아요. 거의 1억 차이 난다. 9억 3천 나오고 7억 3천 나왔으니까 2억 차이네. 2억 차이 납니다. 이것처럼 또 이제 취득세에도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무상인 경우에는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상이 조금 더 많이 실리면 조금 유리하겠죠. 그죠? 취득세, 유상인 경우에는 이 세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4.6%를 계산하는 그 차이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뮬레이션 잘 돌려서 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올해 정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덕이 될지는 내년에 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긴 해요. 기준시가도 현실화되고 해서 급히 부담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좀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